안녕하세요. 세상에! 진경재입니다. 7조가 이렇게 급감하다니 여러분, 충격적이야. 단 며칠 이 만에 문서를 무려 봐, 정말 7조 심각해. 원이 날아갔다면 세상에! 믿으시겠습니까? 7조가 이렇게 급감하다니 사기꾼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야. 아닙니다. 이 문서를 봐, 정말 심각해. 보이스피싱도 아니죠. 세상에! 바로 세계 7조가 최강국 이렇게 미국의 급감하다니 백악관 충격적. 책상 위에 실제로 청구된 영수증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중동의 화약고로 쏠려 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바다를 가르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죠. 하지만 뉴스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폭발 장면과 군사 전문가들의 전술 분석 뒤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숫자의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경제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른바 에픽 퓨리가 시작된 지 100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중동의 사막과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JIN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따지는 뻔한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 경제를 흔들고 결국 내일 아침 우리가 마트에서 결제할 식료품 영수증과 주유소 기름값에까지 피바람을 몰고 오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받아든 7조 원짜리 영수증의 내역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군사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약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에서 최대 7조 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로 치면 매일 1조 3천억 원 이상이 불타오른 셈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답은 바로 정밀 유도 무기의 압도적인 가격 차이에 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수천만 원, 싸게는 수백만 원짜리 저렴한 자폭 드론과 구형 로켓을 수백 개씩 벌떼처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내야 하는 미군의 요격 시스템은 그야말로 금값을 자랑하죠.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핵심 방어 무기인 SM-3 블록 1B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무려 140억 원에서 170억 원을 호가합니다. 지상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요격 미사일 역시 한 발 쏘는데 140억 원이 날아갑니다. 적의 1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 14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교환비가 성립되는 겁니다. 공격 무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약 27억 원입니다. 여기에 전투기를 띄우고 하루 90억 원이 넘는 유지비가 드는 항공모함 전단의 고정 비용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주체할 수 없이 커집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는 이런 고강도 전투가 한 달만 지속돼도 순수 무기 사용 비용으로만 139조 원이 날아갈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군이 쏟아붓는 수십조 원의 무기값은 전 세계가 맞이할 경제적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피바람은 원유 시장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국제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석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불과 일주일 만에 30% 가까이 치솟으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중동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의 목줄이 쥐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힐 경우 국제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럴당 150달러라는 숫자는 경제학에서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가 새로운 버전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유비가 몇만 원 더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력 생산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폭등하며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수많은 플라스틱 화학 제품의 원가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게 되고 그 폭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2.9%포인트나 더 뛰어오를 것으로 분석합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지난 몇 년간 금리를 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전쟁 한 방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미국 경제 전체의 소비가 얼어붙고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물가가 치솟는 상황, 여기까지도 충분히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충격이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이고 홍해 주변까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자 전 세계 해상 보험사들은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수십 배나 올려버렸습니다. 보험료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먼 길을 돌아가겠다는 선박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아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희망봉을 빙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지 도착 시간이 최소 열흘에서 2주 이상 늦어지고 운임이 폭등하며 제때 부품을 받지 못한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물건은 필요한데 공급이 부족해지니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무한 루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은 결국 미국 내부의 정치적 화약고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미국을 내세우며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행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3조 원 규모의 추가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전쟁 비용으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나랏빚이 역대 최고치인데 무슨 돈으로 전쟁을 치르냐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복지와 민생에 써야 할 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정치권의 분열은 극에 달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야 할 미국 정부의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훼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줘도 무기를 살 수 없다는 미국 국방부의 가장 뼈아픈 딜레마가 남아있습니다. 140억 원짜리 첨단 요격 미사일은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려도 고도의 정밀 부품이 들어가는 미사일 생산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군은 수십 년간 비축해둔 하이테크 무기 재고를 무서운 속도로 소진하고 있으며 이대로 소모전이 지속되면 본토 방어나 다른 지역의 후발적 충돌에 쓸 미사일이 없는 치명적 안보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미국의 위기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은 이 폭풍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유지되기만 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1.1%포인트 상승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공장 가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잡혀 금리를 내려보려던 참이었는데 기름값이 다시 폭등하면 금리 인하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빚을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금리가 12%포인트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 못하고 집을 헐값에 내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붕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처럼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이 물가를 잡기 전에 환자를 먼저 죽이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나 금으로 도망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 지수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투자한 우량주가 기업의 실력과 상관없이 반토막이 나는 억울한 상황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용히 웃고 있는 승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축배를 드는 곳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위산업체들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담고 있고 재고가 순식간에 동나며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십 년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죠. 두 번째 승자는 글로벌 석유 투기 세력과 거대 정유사들입니다. 유가 150달러 돌파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이들은 정보망과 막대한 자본으로 석유 선물 시장을 선점합니다. 세 번째는 금과 달러를 선점한 투자자들입니다. 극단적 공포가 지배할 때 인류가 가장 믿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가치, 금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전쟁 청구서의 본질은 부의 잔혹한 재분배입니다. 미국이 허공에 태워버린 7조 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수백조 원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방산업체의 금고로 석유 재벌의 호주머니로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는 겉으로는 영토와 이념을 둘러싼 무력 충돌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글로벌 공급망과 각국의 통화 가치를 인질로 잡은 잔혹한 경제전쟁입니다. 단 며칠 만에 날려버린 7조 원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전쟁 청구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유가, 끊어진 해상 물류, 바닥을 드러내는 무기 재고,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 이것이 화려한 최첨단 무기들의 격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입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단순히 강한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적 기초 체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 중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IN 경제였습니다.